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고민 상담 읽어보고요. 어떤 선택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상담 게시판이고요. 제목이 30대 신혼부부의 갈아타기 고민이에요. 재개발, 기축, 갭 투자,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연을 좀 읽어드리면은 저희는 30대 초중반 맞벌이 부부이고 현재 남편 단독 명의로 서대문구 아파트 소유 중에 있으며 실거주 중입니다. 실거래가는 6억 5천이고요.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은 25년 1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매도 가능합니다. 22년 12월 증여받은 아파트라 대출은 없습니다. 국세청 확인 결과 12억 이하 아파트라 증여 2월 과세 적용되지 않고 2년 보유 및 거주만 하면 비과세 매도 가능하다라고 세금적인 부분까지 국세청 통해 가지고 확인하셨고요. 보유 중인 아파트는 나홀로다. 300세대 이하 아파트이고 3호선까지는 도보로 좀 멀어가지고 멀세권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큰 시세 차익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거로 판단이 돼서 이제 매도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엔 동의를 해요. 단 이제 매도를 하고 어디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부부의 상황을 보면은요, 세후 월 한 800만 원 정도 내외, 한 달 생활비로 한 300만 원 정도, 나머지 500만 원 이상은 저축을 한다. 저축이 굉장히 많죠. 현재 종잣돈은 9천만 원이 있는데 내년 1월이면은 저축을 더 해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된다. 아이는 아직 없으며 임신 시도 중에 있습니다. 거주와 투자는 분리 가능합니다. 남편 직장은 서초고요. 아내 직장은 상암입니다. 1시간 이내 출퇴근 가능한 곳이면 거주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소득도 높고 저축도 많이 하시는데 자녀를 이제 계획 중에 계시잖아요. 근데 자녀가 이제 생기면 소득은 2분의 1로 줄겠죠. 2분의 1로 주는데 지출은 2배로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좀 빠른 시점에 자산을 좀 불리는 현재 시점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이제 목표까지 좀 읽어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좋을지 한번 얘기해보죠. 40대 30억 자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30억 자본이 이제 순 자산을 얘기하는 건지, 전체 부채를 포함한 자산을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여튼, 최근에는 상담하다 보면 10억보다는 30억 이상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고, 인플레이션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이미 30억이 넘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닥부님 유튜브를 보면서 갈아타기의 중요성과 월 소득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내년 초 갈아타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추가적인 월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저희가 가진 자산 약 8억 정도죠. 내년까지. 어디로 갈아타야 가장 큰 시세 차익이 낼 수 있을까인데요. 아직 30대인지라 10년 동안 기간을 투자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기다릴 의향은 있습니다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초안이 걱정이 되고 재개발을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강남 3구 기축 갭 투자 하기에는 추 양도세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빼주고 실거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보신 데가 옥수나 동작구에 있는 흑석, 그리고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여기를 보신 것 같아요. 기축 아파트들 갭 투자도 검토 중에 있으나 시세 차익 면에서 재개발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어야 할지, 재개발이나 기축 갭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을 우선으로 봐야 할지 닥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갈아타기를 한 뒤에 추가적인 월소득을 만들어서 어딘가를 또 가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산을 투자하는 게 A고요. 갈아타기도 자산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월소득을 만드는 게 B라고 할 때, 얘를 A를 하고 B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가야지만 성과가 나온다. 우리가 평균 이상의 자산을 버는 게 목표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1, 2년 전부터 추가적인 월소득을 만들기 위해 만약에 노력을 했다면 이미 아마 성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0에서 이미 300만 원을 만들어내고 있다. 급여 외로. 그러면 아마 지금 보셨던 제외를 했던 게 강남 3구의 기축은 뭐 제외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실거주 요건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양도세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급여외로 200, 300만 원이 더 나왔다면 요 선택지를 지금 하고 계셨을 거란 얘기죠. 그쵸. 이 200하고 300만 원은 뭐 원리금으로 계산해보면 거의 한 대출을 5억 정도 받는 효과니까 우리가 강남 3구를 가는 게 크게 또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8억의 현금과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여튼 당장에 어찌됐건 뭐 현금 흐름 나오지가 않으니까 갈아타기를 한 뒤에 그 다음 스텝을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도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이 옥스파크힐스나 아크로 리버하임을 일단은 갔다가 혹은 또 다른 뭐 재개발 구역을 가는데 거기 강남권은 아닐 거잖아요. 8억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떤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할 때 사실 이게 점프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은 비율상 오르니까. 뭐 20억 아파트 이하의 아파트가 10% 오르는 것과 뭐 40억짜리 아파트가 10% 오르는 거는 비율상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20억 이하의 아파트를 내가 한 2억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요걸 팔고 이렇게 갈아타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논리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하고 B를 즉 이제 갈아타기하고 추가적인 월소득을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튼 현재 제가 이제 질문하신 건 답변을 드릴게요. 뭐 3개 정도 단지를 말씀을 하셨고 요거를 전고점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얼마의 어떤 투자성이 있을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 어떤 더 좋은 대안이 없을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큰 골자가 뭐냐면은 뭐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에 좀 오래 걸리는 데보다는요, 좀 빨리 되는 데를 가는 게 맞다. 물론 이런 기축 갭 투자보다는 뭐 좀 빨리 되는 데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예시로 같이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언급하신 단지가 여기죠.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 힐스라는 단지인데요. 이 단지 이제 국평을 보신 거예요. 근데 전고점을 보면은 한 20억 한 9천 정도였죠. 뭐 한 20억 정도라고 잡았을 때 오버슈팅 된 거니까. 우리는 이미 시세가 뭐 한 18억대 한 초반, 중반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사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거 기대를 하는 거는 한 2억 남짓의 어떤 선택지이다. 우리가 거의 8억 가까이 돈을 넣어가지고 2억을 버는 선택지잖아요. 그래서 투자성이 그렇게 높아 보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아크로 리버하임도 비슷합니다. 현재 시세가 뭐 16억대, 여기 이제 25평을 보신 거죠. 본인 자본에 맞춰가지고. 근데 전고점이 한 18억 정도였으니까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2억 정도, 좀 안 되게 버는 투자 선택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도 보면은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라고 하는 단지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한강이 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뭐 2억 이상, 뭐 3억 이상도 나다 보니까 여기 23년도 9월에 이렇게 거래된 게 아마 좀 한강 조망이 좀 나오는 그런 매물 같아요. 그래서 19억 4천에 팔렸는데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시세를 보면은 뭐 17억 후반에서 18억 정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강이 보이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봤을 때, 시세가 얘도 샀을 때 뭐 한 2억 이상 이렇게 벌기가 조금은 버겁다라는 거죠. 물론 얘도 오랜 기간 가지고 가면 시세가 오르겠죠. 근데 상위급지는 더 오를 테니까, 투자성을 어떤 높이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강남권은 좀 제외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현재 이제 8억 가지고 뭔가를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8억보다 아마 자금은 더 작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또 거주 지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면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든 그런 비용은 필요할 테니까 요 이하의 자본으로 어디를 투자해 놨다가 나중에 뭐 전세금을 빼줘야 된다는 표현은 내가 강남 3구는 어찌됐건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이라는 얘기고요. 현재 소득하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생각하신 방향대로 강남 3구를 좀 빼고 부담스러우니까 거기를 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뭐 지난 영상 뭐 칠판 영상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앉아서 찍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몇 번 언급을 드렸던 단지는 있을 겁니다. 그걸 힌트로 좀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요. 물론 강남 3구는 아닌데 강남 3구하고 좀 인접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강동구에도 보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가 있죠. 예시를 들어가지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얘가 24년 11월부터 입주장이니까 보통 입주장이 뭐 3개월에서 길면은 뭐 6개월까지도 가죠. 원형 12,000세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25년 1월에 이제 비과세 시점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이렇게 맞출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권의 어떤 실투자금을 보면은 매물이 이렇게 좀 브리핑을 하는 걸 보면은 어떤 거는 막 8억, 뭐 9억 정도면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브리핑을 합니다. 물론 여기가 입주 시점에는 12,000세대가 동시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 전세가는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만약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입주장이 끝날 시점에 좀 늦게 맞춰야 전세금이 좀 회복되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야지 내가 갭이 좀 덜 들어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어찌됐건 난 등기를 쳐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연소득이 두 분이서 뭐 800만 원, 900만 원의 실수령액이면은 1억 5천도 넘는 합산 연봉이거든요. 그럼 얘가 충분히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뭐 19억 정도 33평을 하니까 현재 현금이 8억 정도 있으니까 담보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친 다음에 얘를 뭐 월세를 주면 월세 보증금도 일부 있을 것이고 월세금을 받을 테니까 내가 내는 원리금 상환액을 가지고 일부 납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입주장 때는 많은 어떤 금융권들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치 요건이 있는 그런 상품도 나오지 않을까. 금리도 아마 생각보다 많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선택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제가 이제 예시로 든 이유는, 얘 이제 전고점 시세는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입주를 한 단지니까, 이제 할 단지니까. 근데 저는 얘 시세가 어느 아파트를 좀 참고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으냐라고 하면은 헬리오시티예요. 헬리오시티의 시세하고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다. 근데 헬리오시티의 전고점 시세를 보면 국평 기준으로 한 24억까지는 갔었거든요. 현재 헬리오시티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19억에서 이 내외 왔다 갔다 하는 매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입주장이 끝나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빠르게 24억까지, 즉 이제 헬리오시티의 정고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시세 예측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8억을 가지고 1, 2년 안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절세를 해야 되니까 2년이겠죠. 한 4억, 5억 정도를 버는 선택지란 얘기죠. 요걸 벌고 뭐 한 번 더 갈아타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뭐 롱텀으로 10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세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단지를 좀 찾아가지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거고요. 얘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수합의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입주가 좀 빨라가지고 전세를 잘 맞춰가지고 어찌됐건 뭐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내가 목표로 하셨던 뭐 한 40대 정도의 30억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 소득도 이제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3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고요. 세후 월소득은 800이고 저축은 500인데 현재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계획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 저축액은 아마 많이 낮아질 겁니다. 고려하셔야 되겠죠. 25년 1월까지 현금을 더 저축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증여받은 서대문 나홀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비과세 8구 6억 5천이니까 더해가지고 한 8억 정도 내외의 자본으로 상위급지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주와 투자는 분리 가능하고요. 그래서 강남 3구는 내가 뭐 비과세 받으려고 하면 실거주 요건도 있고 뭐 전세금 빼주고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 외의 단지들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단지들이 사실은 상승폭이 많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고점 대비 하락폭이 한 2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뭐 8억을 넣어가지고 투자금 대비 수익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 8억 이상의 자본으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권입니다. 33평이 기간 대비 수익성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예시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 이제 전세를 맞추는 조건의 거래는 가능해서 당장의 실투자금이 적은 건 맞는데 입주장 때 전세가가 많이 낮을 거니까 만약에 전세를 좀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이제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월세를 다시 놓는 방법의 전략도 좋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